자, 교재 224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를 통한 퇴직소득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원천징수의 근로소득 관리의 퇴직소득 관리 쪽에 보면 퇴직금 계산, 퇴직소득 자료 입력, 그 다음에 퇴직소득 추계액 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퇴직금 계산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금 계산을 보게 되면 퇴직금 계산 관련되는 사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가 있는데, 자, 관련되는 사원을 불러서 그러니까 코드 도움을 통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 먼저 우리 근로소득 관리에 사원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사원 등록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송창식 직원의 경우에는 4월 달에 중간 정산을 한번 했었고요. 4월 달에 중간 정산을 했었고 5월 달에 퇴직하면서 정산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과 퇴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퇴사 연월일이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원 등록에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송창식의 경우에는 중간 정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불러오게 되면 그러니까 관련되는 일자부터 그러니까 급여 자료 반영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실질적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퇴직금 계산 방법은 연할, 월할, 일할 시간 노동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선택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선택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노동부를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뭐 연할도 가능하고요. 월할, 일할, 기간, 노동부 선택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산정 기준은 우리가 급여는 1월 1일부터 퇴사 시점까지의 급여 기준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상단 부분에 F8번에 계산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F8번 눌러보시면 퇴직금 기본 계산 설정이라고 해서 노동부로 할 거냐 관련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참고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노동부로 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최근 3개월치에 대한 급여의 평균 임금 계산에서 퇴직금 계산이 됩니다. 1371만 5276원이 계산이 되고 중간에 있는 소득세 계산 탭을 눌러보면 퇴직금 계산이 됐을 때 세금이 얼마다라는 부분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금 계산된 금액이 뭐 확정된 세액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은 이렇게 되고, 계산된 퇴직금을 갖고 실질적인 퇴직소득세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 관리 쪽에 퇴직소득 자료 입력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퇴직금 계산이 완료되고 나면 퇴직소득 관리에 있는 퇴직소득 자료 입력 쪽에서 자료를 입력해서 실질적인 우리 원천징수 관련되는 업무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퇴직금 계산이 그러니까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있는 퇴직금 계산 메뉴에서 계산이 가능하다면 그걸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퇴직금과 관련되는 부분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있는 메뉴와 상관없이 직접 계산이 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서 직접 계산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퇴직소득 자료 입력 쪽에 보시면 지급월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언제 지급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송창식이라는 직원은 5월달과 4월달에 2번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월달 거부터 중간 정산과 관련되는 부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월달 하게 되면 F2번. 자, F2번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산과 퇴직해서 사원 코드 도움을 통해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되는 내용은 정산일자와 지급일자는 우리 사원 등록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송창식의 중간정산과 관련되는 부분 적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퇴직급여는 실질적으로 우리 퇴직금 계산 메뉴에서 계산된 금액을 반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3만 6,880원 세금이 나왔는데 만약에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한다면 세금이 이연되겠죠. 이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는 퇴직금 계좌,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이연퇴직소득세가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8페이지에 중간정산 및 퇴직이 중복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 송창식 같은 경우에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실질적으로 또 퇴직했죠. 그래서 5월 달 보면 퇴직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미 자료를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코드를 통해서 정산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셔서 보시면 정산 1 해서 정산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에 거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간정산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제가 잘못 적용을 했네요. 데이터를 다시 다 지우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5월 달인데 F2번 조회를 하게 되면, 자, 퇴직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구분의 퇴직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퇴직금 계산 코드 도움에서 퇴직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 부분 선택하시게 되면 퇴직금에 대한 부분 49만 9,059원만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는데, 자, 중간정산이 있죠. 이분은 중간정산했기 때문에, 자, 중간정산 지급분에 대한 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건무처가 있습니다. 건무처에다가 커스를 두고 F2번을 누르게 되면 송창식 직원에 대한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해서 중간정산과 최종퇴직금에 대한 합산해서 정리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228페이지, 229페이지에 내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임원퇴직금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임원퇴직금은 앞에서 제가 이론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야 되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안분 계산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하실 때 보면 두 번째 세무사랑 프로에 두 번째에 보시면 등록번호 퇴직 사유가 있습니다. 퇴직 사유에 보면 정년퇴직, 정년해고, 자발적 퇴직, 임원퇴직, 중간정산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임원퇴직이다라고 하면 임원퇴직을 선택을 하시고 하단 부분 11번에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 관련되는 부분 총액이 얼마인지 그 부분도 정리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계산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서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 퇴직금과 이후 퇴직금은 임원 퇴직금의 그 한도 계산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구분해서 표시를 해달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퇴직소득 자료가 입력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완료된 자료를 통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 달이죠. 4월 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소득 보면 그 외에서 1375만원에 43만 6,880원이라고 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3월 달이라고 하면 3월 달이 아니라 5월 달에 또 퇴직을 했죠. 자, 5월 달 부분을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월 달 자료를 보게 되면 5월 달에도 1,400만 원에서 32,930원 환급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이렇게 신고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습니다. 자,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1월 달부터 예를 들어서 12월 달까지 전부 다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백두산 같은 경우에 보시면 퇴직금에 대해서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퇴직금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이 되어 있죠.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 방법에서 계산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별 공제, 그래서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금 계산한 부분하고
2016년도 금액하고 해서 비교해서 세액이 계산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해서 적용된 부분을 우리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33페이지에 보시면 퇴직 사원에 대한 퇴직금 원천징수 신고와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삼성생명 연금퇴직 연금 계좌에 납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2천만 원 납입하게 되면 전액 다 비과세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는 걸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36페이지 제6장 사업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개인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과 의료보건 용역, 봉사료 수익 금액에 대해서 지급자는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3%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소득, 기타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원천징수 쪽에 사업, 기타, 사회보험 탭에서 정리가 되는데 사업소득 관리 쪽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과 사업소득자 등록과 소득 자료 입력, 그 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득자 등록 부분을 보시면 우리 교재에 응봉산시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 등록하실 때 소득 구분이 있는데요. 소득 구분의 내용을 클릭을 해보시면 병의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소득 구분은 추후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기준경비율 코드 적용 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코드를 찾아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은 예술 등 저작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술가 선택을 하시고 인적 사항 관련되는 부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 소득이 연말정산이 적용되는 소득이라고 하면 연말정산 적용여로 나오겠죠. 연말정산이 가능한 사업소득은 보험 모집인들의 경우에 연말정산이 가능한 소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득자를 등록하시고 나면 사업소득 자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소득 자료 4월 달에 그러니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4월 25일 날 1,400만 원에서 3% 42만 원씩 원천 징수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천 소득 자료가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월 기준으로 4월달 해서 보시면 저술가에서 내용이 나오죠. 자, 이 부분 출력해서 그러니까 소득자한테 제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행상황신고서 보겠습니다. 4월달이죠. 자, 4월달 보시면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부분 원천징수한 내용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자 배당, 마찬가지로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 채권, 정권의 이자, 예금, 이자, 할인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이자 소득은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법인에서는 적용하실 일이 거의 없고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배당소득은 법인이 배당하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이외에 다음의 소득 240페이지에 있는 소득을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241페이지에 보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라고 해서 필요경비가 80%로 의제되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세무사랑2에 등록하실 때 제대로만 등록하시면 그러니까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반영돼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2페이지에 기타소득 자료 원천징수라고 해서 기타소득자 등록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근로소득이나 일용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과 관련해서는 관련 메뉴에서 소득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소득별로 각각 등록하고 있는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 관리에는 기타소득자 등록에 들어가게 되면
응봉산시, 소백산시, 관악산 관련되는 이 세 사람의 소득들이 보면 기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관련되는 내용이 한꺼번에 등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이 되고 있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자료 245페이지에 그 관련되는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응봉산시 같은 경우에 영업권 매각으로 돼 있죠.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거주자고 소득 구분에서는 말풍선을 눌러서 관련되는 자료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72번에 보시면 광업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종 권리에 대한 양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타 소득으로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필요경비 80%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46페이지 보시면 경품 당첨금에서 기타 소득이 되겠네요. 360만 원인데 소백사시 같은 경우에 경품 당첨금은 필요경비가 없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60번 필요경비 없는 소득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악산시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한 부분이죠. 배당금에 대한 부분 소득 구분 코드 관련해서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국법인의 배당금이죠. 내국법인 배당 분배금 건설 이자 배당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자 실명 구분 물음표 눌러서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실명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득자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기타 소득 자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기타 소득 자료 입력에서 보시면 10월 달에 응봉산 시 같은 경우에 광업권에 대한 부분이죠. 광업권 10월 5일 날 지급이 됐죠. 400만 원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400만 원 지급된 걸로 하면 80% 원천 필요경비 인정해서 80만 원의 기준으로 해서 세율 20% 적용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소백산시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 없는 상태였고요. 금액이 360 지급됐고 20% 적용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 등록을 했고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자료 입력 부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관악산 관련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교재에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그 위에 캡처 화면에 보시면 짙은 박스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금융상품 코드명과 유가증권 코드, 과세 구분, 조세 특례 등에 대한 정보들을 등록하실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전부 다 등록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금융상품명은 법인 배당이고 소액주주고 내국법인의 비상장법인에서 배당한 거다. 그 다음에 그 배당소득이 근로소득 대상인지 여부를 선택해 주시고요. 조세 특례를 적용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금액 150만 원 정리를 해서 14% 원천징수세율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력된 정보들을 갖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관련해서 마감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감해서 출력하시면 되겠고 지급명세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출력해서 소득자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10월 달이죠. 10월 달로 해서 자료를 불러오게 되면 하단 부분으로 내려오면 기타 소득과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정보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퇴직 소득에 대한 세무사랑 프로를 이용한 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이자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설명드렸습니다.